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치아 살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환자의 증례는 신경치료 후에 뿌리 끝에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이 부풀어 오르고 불편감을 호소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발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치아를 살려볼지 굉장히 회색지대에 계셨던 분입니다. 사실 발치를 해도 크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을 정도로 심한 염증 상태와 잇몸 뼈와 뿌리 주변의 조직이 많이 훼손되었던 분입니다. 결국은 재신경치료라는 여러 가지 다른 동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그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다시 염증을 잡고 뿌리 주변에 녹았던 뼈들이 재생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기둥이라는 것을 통해서 머리 부분을 보강을 하고 크라운까지 지난주에 마쳤던 환자분인데, 이분의 좀 더 다른 그런 점은 기존에는 기성 포스트라고 하는 레드메이드 된 만들어진 포스트를 접착 과정을 통해서 뿌리에 있는 그 신경관에 그 포스트를 고정을 시키고 접착을 시키고 머리 부분을 회복했다면, 이분은 광범위한 치관부, 머리 부위의 손실로 조금은 더 강한 근관과 머리 부분의 그 공간에 맞게끔 본을 떠서 거기에 맞는 주조 포스트라고 하는 캐스트 포스트라고 하는데요. 실제 금속을 녹여서 그 모양에 맞게 주조를 해서 만든 그런 포스트를 여러분들께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인가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증례를 사진을 보면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환자분의 파노라마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공간이 있는 이유는 예전에 첫 번째 어금니가 있으셨을 텐데 조금 젊은 나이에 빼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두 번째 어금니가 첫 번째 어금니 자리로 많이 이동이 돼 있는 걸로 봤을 때 성장기 중에 발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금니처럼 이쪽 방향으로 조금 기울어지지만 원래 치축은과 다르죠. 첫 번째 어금니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어금니가 빠져 있었던 분이고, 많은 보철물들로 봤을 때 치아 관리를 아주 잘한 편은 아니신, 이쪽 뿌리끝 쪽에 보면 예전에 한 신경치료가 또 염증이 있고, 여기도 예전에 신경치료가 씌운 거에 염증이 있고, 포스트는 예전에 치아 살리기 편에 소개된 증례이기도 합니다. 여기 부분은 어떤 경우는 뿌리끝을 자르는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신경치료를 통해서 다시 뿌리끝의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에 어금니 부분, 두 번째 어금니에 해당합니다. 작은 사진을 보면 염증이 뿌리 끝에 있어서 까맣게 뼈가 녹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염증이 보통 바깥쪽, 입술 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은 혀 쪽 뼈를 통해서 뼈가 녹고 그쪽이 부풀어 올라서 통증을 호소하고 고름이 나온다 라고 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 안에 신경치료를 위해 구멍을 뚫고서 나중에는 신경치료 후에는 레진이라든가 아말감으로 막아놓은 부분이 이 위에 되겠고요. 이걸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GP콘이라는 신경치료 물질을 제거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안에 까맣게 있는 것들이 조금 염증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많이 오염시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치료 과정 중에 사진이고요. 이분은 굉장히 많이 오염이 심해서 신경관 삭제가 꽤 많았던, 그리고 제 기억에 한 2달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제거해도 계속 안쪽에서 썩은 냄새가 다음 중간중간 내원할 때 확인해 보면 없어지지 않고, 소독하는 용액을 이 안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쓰는 락스 성분의 NaCl을 넣었을 때 지속적으로 거품도 올라오고, 그래서 중간에 첨약이라고 하는데 수산화칼슘 제제에 약도 넣어서 내원 사이사이 또 소독에 힘을 썼고요. 10월인데 2달 이상 하신 것 같네요. 쭉쭉쭉쭉쭉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많이 삭제를 하고 12월 말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한 겁니다. 일반 신경치료 재료로는, 기성 재료로는 이렇게 큰
신경관을 막을 재료가 없어서 MTA라는 치과에서는 비교적 신소재에 해당하는, 아직 보험은 안 되고 임의 비급여라고 해서 재료값 정도를 어느 정도 받는 것을 허용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생체 친화적인 MTA 재료를 사용해서 막았고요. 조금 재료가 뿌리 끝으로 밀려 들어갔지만 이걸 조절하기는 쉽지 않고, 밀려 들어간 재료가 특별히 주변 조직에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유해한 것을, 그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씹을 때, 두들길 때 증상이 어떤지를 추적 관찰을 했고요. 그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장담을 못하겠다라고 환자분께 고지를 하고 들어간 치료이기 때문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뿌리 끝에 주변 뼈 조직이 치유되는 양상을 보고 이게 치유가 잘 되면 그때 씌우실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상태로 12월 말부터 올해 한 3개월간 지켜봤습니다. 2월까지. 그 중간중간에 이분은 다른 치료를 하실 게 많아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조금 전에 링크 시켜드렸던 동영상에 가시면 볼 수 있지만 앞니 쪽에 동그랗게 염증이 있던 부분, 근데 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신경 치료는 어렵고, 그래서 뿌리 끝을 자르는 치근단 절제술도 이 위쪽에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뿌리가 원래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뿌리가 쭉 있고, 이 아래쪽이 이제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뼈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뿌리 끝에 염증이 뼈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염증 유지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제거하고, 여기는 입천장 쪽 뼈까지 뚫려서 살이 조금 보이고, 뿌리를 자르고 좀 전에 설명드린 이 하얀 MTA 재료를 생체 친화적인 굉장히 재료로 메꾸고 꼬매 상태입니다. 이 치아에 해당되는 뿌리죠. 이런 치료도 하고 3달을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후에 여기 MTA 재료도 좀 보이고, 보시다시피 치아가 굉장히 짧고, 여기는 이제 실제 치아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얇게 남아있고, 이쪽 부분은 앞에 치아가 공간이 있으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레진이란 재료로 우선은 블락하고 있는 거죠. 이 앞쪽도 마찬가지로 얘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앞쪽도 레진으로 막고, 실제 치아는 여기에 요만큼이 되고, 실제 이 치아가 지지하고 있는 벽은 요쪽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치와 그 치아 살리는 정말로 회색지대에 있는 치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광범위한 치관 소실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관의 삭제량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맞는 기성 포스트도 사실은 없을 뿐더러, 이렇게 광범위한 치질 손상 시에는 주조 포스트라고 본을 이 모양에 맞게, 요 신경관과 구멍 뚫은 이 모양에 맞게 이걸 본을 떠서 여기에 맞게끔 주조, 쇠를 녹여서 여기에 맞게끔 모양을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주조 포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주조 포스트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본을 떠서 기공수를 갔다 오는 거죠. 본을 떠서 이렇게 쇠입니다. 이게 합금이죠. 이런 모양으로 신경관에 맞게끔, 여기 신경관, 여기 신경관 맞게끔, 뒤에서 보면 이렇게 뿔처럼, 도깨비 뿔처럼 이렇게 두 개가 신경관에 맞게 나와 있고, 치아에다가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여기 모양에 맞게끔 단단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머리 부분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더 이 머리 부분의 유지력을 좋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포스트를 붙이고 치아를 삭제한 후에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얇게 남아있고, 여기 얇게 남아있고, 이쪽은 거의 없고, 치아 치질이 이쪽 부분만 남아있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교합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이 치아랑 이 치아의 머리 모양도 사실은 방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교합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끼셨을 거고, 그래서 젊으신 나이에 크라운을 하시고, 여기도 보면 썩었기 때문에 이걸 한 거거든요. 이러한 치료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혀 쪽 부분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물론 충치가 있어서 이것도 치료를 다시 이제 인내를 통해서 해드렸지만, 이쪽 설측에 치질이 이 정도 이제 남아있는 거죠. 이 옆에 조금이랑. 그리고 이제 손을 떠서 나온 크라운입니다. 조금 애초에는 이렇게 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선명하게 여기 부분처럼 만들어져 왔는데, 약간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우리가 크라운을 붙이기 전에 시적을 해보고 높이를 맞춰봅니다. 이제 교합을 보는 건데요. 교합을 맞출 때
조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딱 맞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입 안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닿는 부분을 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합 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여기 골들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선명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임시로 붙여드린 경우가 되겠고, 위에서 보시면 아까 교합이 안 좋다고 말씀드린 게 이 치아는 이 혀 쪽으로 쓰러져 있고, 네, 여기랑 여기 치아를 보면, 근데 뭐 전체적으로 막 서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다시 음식물이 낄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보시라고, 음식물 끼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써보시라고 붙여놓고 가신 상태라 다시 빼서 임시 접착제를 제거하고 최종 접착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뗄 때 손잡이입니다. 네, 거리죠. 톡톡 쳐서 빼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이제 제거를 해드리게 되고, 이제 혀 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치아를 살리는 과정 중에 하나인 재신경치료, 그다음 포스트, 그 중에서도 기성 포스트가 아닌 주조에서 만드는 캐스트 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환자의 치아를 소중히 생각하고 살리려 노력하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